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치팀 나세훈 기자 그리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정치권 동향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나 기자 먼저 지금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안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당론을 유지한 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안을 지금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예. 여당 차원의 전국 수습책을 마련하려고 이 삼선 중진이죠. 이양수 의원이 이끄는 전국안전 TF라는 걸 꾸렸는데요. 네. 2, 3월 자진하야, 그래서 4월 또는 5월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안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의원총회에서 차례로 보고됐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곧 공식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네. 이 이양수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탄핵으로 바로 가면 헌법재판소 심리에 길게는 6개월, 대선에 또 2달, 네. 최장 8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도 부족한 상태로 3명이 공석이죠.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심리할 수 있는 정족수도 7명이고 탄핵은 6명이 찬성하게 하니까 흠결 없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추천 및 임명 절차를 마쳐야 하고 또 여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도 동의해야 되고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자. 그게 바로 자진하야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동의 문제는 내년 5월쯤, 내년 5월 대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년 5월 안으로 대선을 당기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괜찮지 않냐 이런 차원의 취지고요. 1심에서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2심 배당이 됐고 계산을 해보면 빨라야 대략 내년 6월쯤 결론이 나올 테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우리 5월쯤으로 당겨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국민 입장에선 탄핵이 오히려 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가지고 싸우게 되고 만에 하나 탄핵 심판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 이 국정 혼란을 그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대신 이 자진하야 시기를 딱 정해서 약속하면 다른 변수가 사라지고 확정적인 퇴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지금 들으신 질서 있는 네네. 퇴진. 이 국민의힘의 방안이요. 네네. 2월, 3월 자진하야 4월, 5월 대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죄를 저지른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유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지켜주려 했던 국민의힘이 지금 쓸데없는 국력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도무지 이게 무슨 그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태도인가? 네. 국정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논쟁입니까? 이걸로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하야의 주체는 누구예요? 강제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하야할 생각이 없어요. 변호인도 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야를 생각한 분이 변호인 날 꾸립니까? 이미 그 결정해야 될 그분께서는 이미 하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두 번째, 지금 제사보다 제밥에 신경 쓸 때입니까? 제사를 치러야죠. 제일 시급한 거는 국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내일 아침이라도 눈을 뜨고 좀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 일단은 지금 이 내란죄에 준하는 피의자에 대한 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이런 그 직무정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은 제밥이에요. 왜 야당한테 제밥을 던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대선을 오래 치르자 하면 민주당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실체적인 지금 현실은 지금 가장 위험한 인물인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의 가장 큰 리스크인 내란죄 수괴로 지명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다. 예. 라는 차원에서는 그냥 14일 날 탄핵에 찬성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데 네. 저는 이게 고작 그 머리를 맞대고 의총에서 5시간 동안 논의한 게 2, 4, 3호에 대한 이런 방안이다. 저는 도무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정신을 못 차리고 예. 있지 않나. 예. 저는 좀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핵심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안이 아니라 질서 있는 증거 인멸이다. 이런 지금 비판까지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내부 반응 어떤가요? 그 외부의 시선과 또 내부 논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태고 예. 이 질서 있는 퇴진안조차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예 대통령 자진 사퇴는 사실상 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임기 단축 개헌안을 제시했거든요. 요 내용은 이제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그때 지방선거 때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넣어가지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시켜보자. 네. 사실상 1년 반 정도 더 시간을 걸리는 셈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실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번에 극복할 기회가 왔다. 지금이야말로 이 개헌을 위한 최고의 시기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네. 친한계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친한계에서 사실 자진 사퇴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도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제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방향은 임기 단축 개헌이 맞다. 그 한동훈 표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건데 네. 자진 사퇴안을 지금 제시해봤자 야당이 받을지도 만무하고 야당은 계속 탄핵을 강행할 거고 오히려 여당의 이제 협상력만 떨어질 것이다. 일종의 그 협상력 그러니까 당략적인 고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권에서는 친윤계 최고위원 3명에다가 장동혁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4명이 사퇴하면 당규에 따라서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장 최고위원은 사퇴를 설득하면서 한동훈 체제 흔들기에 나섰다는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퇴할 압박을 받지 않고 있고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고요. 예. 의원총회 때 반면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였는데 저녁 늦게 한 친한계 의원이 2차 탄핵 투표 이번 주 토요일에 예상되죠. 네. 버티기 힘들다. 언제까지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대통령을 모셔야 하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해서 내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중진이 조경태 의원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공개 발언했는데 국민적 고통과 어려움이 심각하다면서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하야의 가능성 거의 뭐 0%라고 보시는 거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자체가 국민의힘이 아직 그 대통령하고 비슷한 정신 상태로 가시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최소한 집단지성이 모이는 공당이라면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이 피의자가 대통령으로 있음에도 예. 불안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본인들은 정치적 제밥에만 골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덜 피해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 예. 이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 기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 안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자. 새로운 원내대표를 통해서 친윤이 이 당을 장악한다. 네. 저는 7일 날 탄핵 투표를 했을 때 이 좀 기괴한 이 국민의힘의 이 태도에 대해서 저는 공당으로서 자격을 그날 상실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105명 국회의원들은요 그날로 뺐지만 있지 그냥 잉여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냥 월급만 축 내고 가는 거예요. 3년 뒤에 105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찍어줄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1년이면 국민들이 있는다고요? 1년 뒤면 다 찍어줘? 다 찍어낼 겁니다. 아마.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2차 투표에 있어서 찬성이냐 가결이냐 또 이거를 막 안에서 갑론을박 하는 걸 보면 한심합니다. 예. 2차 투표에 찬성 던지는 거 본인들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김상훈 의원도 용기 있는 투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박수를 보낼 수 있으나 네. 부결 던졌잖아요. 근데 뭘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게 국민의 눈높이입니까? 그다음에 계엄 선포가 국민의 무관심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국민한테 짐을 떠넘기냐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취에 나와서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입니다. 예. 그러면 2월까지 하야를 할 생각도 없는 분이겠지만 2월까지 기다리면 지금 12월이면 거의 2달입니다. 우리 경제는 아예 풀도 안 남아요.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새에 155조가 빠졌고요. 외국 투자자들 손 빼고 있고요. 국가 신용등급은 계속 하향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대통령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경제, 외교, 안보까지. 그러면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지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답답한 게 예. 여당에서 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각 내각들이 이렇게 다 초토화시키면 어떡하냐. 그럼 무정부다. 하는데 이 내란죄에 관련된 사람과 내란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무정부 상태가 지금 지속되는 겁니다. 예. 무정부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 14일 날 탄핵밖에 없다. 지금 2사,
사모 떠들 일은 아니다. 예. 저는 그런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여당이 이런 가운데서도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우리 나 기자가 언급했던 이 임기 단축 개헌안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게 현재의 그 전국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임기 단축 개헌이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지금 이 위험한 이 피의자, 그러니까 내란죄를 저지른 피의자, 아직도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이 피의자 대통령을 즉시 그 자리에서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논의될 문제입니다. 네. 뭐 임기 단축 개헌을 가져오면은 이분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아니, 우리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늘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겁니다. 거의 뭐 한정치산, 금치산에 준하는 분이 지금 대통령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예. 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 말하자면 일상생활 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 하세요. 논의하는 거 좋으나 네. 그건 정치개혁의 문제로 여야가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고심할 문제지 이게 어떤 현재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거래 조건으로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예.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나 기자,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설득에 나서면서 이 조기 퇴진 구상에도 맹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뭐 아까 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뭐 국민 수용은 떠나서 야당의 수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1차적으로 문제인데요. 예. 말씀처럼 이제 오늘 아침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기를 시시각각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여전히 군 통수권자 누구냐, 여전히 윤 대통령 아니겠냐. 그래서 당장 이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이 조기 퇴진 구상, 뭐 국민은커녕 야당으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내 반발도 있다 보니까 이걸 눌러보려고 당내 반발을 좀 설득해 보려고 했던 얘기들이 어제 좀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단독 네. 취재에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어제 오후 늦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가장 큰 맹점은 이 퇴진하기까지 몇 달 동안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권한을 그냥 뺏어서 넘길 방안이 사실 없다. 이렇게까지 좀 실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한테 맡긴다고 해도 총리가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이 따라야 되는데 그건 사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넘긴다는 거여서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래라고 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 TF는 문서로 약속을 받아내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미국 쪽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한 미 대사죠.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한덕수 총리들 외교 라인을 통해서 네. 과연 지금 그러면은 우린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한 대표가 직접 본인이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느냐, 윤 대통령이냐, 한덕수 총리냐 예.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고 또 미국은 이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수권자가 누구냐가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미군이 보기에는 근데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대표가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 정지할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털어놓은 셈이죠. 그래서 탄핵을 막으려면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설득하는 게 이런 한계가 있지만 탄핵을 막으려면 조기 퇴진 로드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법사위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은 연결해서 조금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요. 저희가 아까 우리 네. 소장님께서 외교적인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나세훈 기자도 지금 미국에서 우리 누구랑 대화해야 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데 외교적인 문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무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외에서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대통령으로 그 직을 고집하고 있으니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판단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뭘 해야겠어요? 즉시 직무를 정지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야만
어찌됐든 한덕수 총리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가 직무를 대행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 외교 업무를 하는 것이고 네. 그조차가 미흡하면은 여야의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또 뭐 이제 제안해서 그거를 이제 직무대행이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정상들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조금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국민의힘이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7일 날 이미 이 사태가 수습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일입니까? 그 와중에 지금 7일이 지났는데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안에서 당대표 쫓아내자, 친윤 원내대표를 새로 세우자. 이게 정말 정당을 해산할 정도예요. 국민들 네. 마음이면. 네. 이게 공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4일 날 탄핵 표결이 두 번째 있는데 예. 이거는 뭐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들어와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7일 날 표결에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일단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들어와서 표결을 해도 부족할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히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서 찬성합니다. 이런 거 정말 국민들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자성하는 목소리가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분께서는 너무 우왕좌왕 오락가락한 게 그동안 똑똑한 척은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잘못 내리면 헛똑똑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불법 계엄이 딱 발동이 됐을 때 본인이 뭘 했습니까? 이거 국민과가 맞겠다. 그리고 18명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표결에 막아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국민과 함께 맞겠다 해서 국민의 민심을 읽어서 7일 날 표결에 최소한 그때 비상계엄을 막았던 인원들은 데리고 들어와서 찬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를 했습니까? 본인이 한덕수 총리랑 둘이서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이제 와서는 조금 국민의 목소리라든지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 조기 퇴진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큰 실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머릿속에 장꾀를 부리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네.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처음에 비상계엄의 그날로 돌아가서 국민과 함께 지금 이 불법계엄과 내란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단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예.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 이번 사안이 터지기 전까지 그 흐름을 보면요. 그 당내 게시판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흐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번 사안이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이 계엄 해제에 동참하는 액션을 취했었고 네.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집행 정지를 또 요구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내란 총사퇴, 그다음에 탈당 이런 좀 강한 요구들을 내세우면서 국민 좀 여론을 입었던 것도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런 요구들이 사라졌단 말이죠. 지금도 내가 총사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런 요구는 사라진 채 지금 언제 퇴진하느냐. 그 시점을 저울질한 논의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분을 잃은 것 아니냐는 내부 평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처럼 일부 이제 중진 의원들도 지금 당장 국민들이 이 불안함,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미뤄서 해야 한다는 안을 얼마나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 뭐 가결이 되든 탄핵이 아니면 뭐 부결이 다시 되든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뭐 치명상을 입었죠. 앞으로는 이 치명상을 치료하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불법 계엄에 맞서는 모습 속에서 뭔가 결단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이 일련의 과정이 야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7일 날 표결에 불참해 그 어떤 역할도 못하는 그런 허약한, 나약한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14일 날 표결 찬성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한테 대단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냥 아주 극소수 회복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뭐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한동훈 대표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네. 이제 정치적 조언을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어제라도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내란의 여러 수괴들과 내란 범죄자들 때문에 어지럽다. 본인이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고 내각 구성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야당과 협의해서 국정안전을 도모하겠다. 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14일 날 탄핵을 해도 모자란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에서 친윤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냥 거의 뭐 몰매를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예. 왜냐면 최근에 최고위에서 이거를 뭐 해체시킨다. 한동훈 체제를 해체시켜서 네. 비대위로 간다.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온 뒤의 모습 큰 실기를 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실기는 한도수 총리와 국민의힘 당사에서 본인이 마치 국정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1차 탄핵에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그 두 가지로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분과 다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